공자학단을 형성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제자 자로는 공자보다 9살 연하였는데 공자 제자 중에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공자의 제자이면서도 공자 곁에서 막역한 친구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자로의 비장한 죽음은 공자가 죽기 1년 전인 공자 나이 7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자로는 위나라의 대부 공회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자로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당시 위나라의 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나라의 임금 영공에게는 총애하는 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역 남자를 쓰는 이 남자는 송나라 출신이었는데 위나라로 시집 오기 전에 이미 송나라에서 송조라는 사람과 사귀는 관계였고, 시집 온 뒤에도 송조를 위나라로 불러들여 벼슬을 주게 하고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아들인 위나라의 세자 괴회가 송나라에 갔다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암퇴지야 암퇴지야 씨바지가 끝났거든 수퇴지는 돌려다오. 노래의 가사에서 암퇴지는 남자를, 수퇴지는 송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 괴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엄마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발각이 돼서 위나라를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위령공이 죽었는데 세자인 괴회가 죄인의 몸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괴회의 아들인 첩을 왕위에 앉혀서 괴회가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괴회는 12년간이나 칼을 갈면서 집요하게 복위를 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춘추시대 위나라에 있었던 유명한 막장 드라마의 관계도인데요. 여기서 보실 것은 위령공과 남자 사이에 아들 괴회와 딸 백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괴회가 자신의 아들인 첩이죠. 출공과 왕위 다툼을 벌인 것, 그리고 백희의 아들인 공회를 자로가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괴회와 첩의 왕위 싸움에 공회가 말려들면서 자로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로는 위령공의 큰 딸인 백희의 아들 공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백희는 남편인 공문자가 죽고 나서 자신의 집에 있던 젊고 잘생긴 노비 혼양보와 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12년간 위나라 복귀를 노리던 괴회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죠. 괴회는 혼양부에게 나를 도와서 내가 임금이 되면 누이인 백희와 결혼도 시켜주고 대부의 지위를 주겠다고 부추겼습니다. 혼양부를 통해 이 제안을 들은 백희는 완전히 괴회 편에 서서 자신의 아들 공회에게 쿠데타에 가담할 것을 협박했죠. 결국 출공이 노나라로 도망을 가고 괴회가 즉위하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됐지만 그 와중에 자로의 비극이 있었던 것인데요. 다시 괴회가 공회를 붙잡아 놓고 협박하던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공회가 괴회에게 붙잡혀 협박받고 있다는 것을 안 자로가 뒤늦게 공회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같은 공자의 제자면서 함께 일하고 있던 자고가 이미 일이 끝났으니 달아나서 우리 목숨이라도 건지자고 했지만 우직한 자로는 그 말을 거절하고 공씨의 밥을 먹은 이상 이 집의 재난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자로는 혼자 집 안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잡혀있는 누각에 다가가서 공회를 풀어주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쿠데타를 진행 중인 괴회가 순순히 말을 들을 리 없었죠. 결국 자로는 젊은 검객들의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석걸과 호염이라는 두 검객의 칼이 순식간에 자로의 얼굴을 스치면서 머리에 썼던 관이 땅바닥에 뒹굴 때 자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군자사 관불면. 군자는 죽더라도 관을 벗을 수 없다. 자로는 자신의 관을 주어서 정중하게 다시 맺고 그 이후에 두 검객의 칼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서늘한 칼날이 자로의 심장을 베는 그 순간 자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로는 왜 죽기 전에 끊어진 관끈을 다시 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로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구형님, 나는 형님의 가르침대로 어김없이 살았소. 나는 이제 당당한 군자가 되었소. 군자로서 각끈을 매는 순간에 형님 곁으로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오. 나는 형님의 가르침대로 사로 살고 사로 작별하오. 굿바이. 공자를 만나기 전에 자로의 모습은 수탉 꼬리를 머리에 꽂고 돼지 오줌보로 만든 주머니를 허리에 찬 야인이었지만 자로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침착하게 관을 다시 고쳐매는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수탉 꼬리깃털에서 관으로의 변신. 고대 중국인들은 반드시 머리를 묶고 그 위에 관을 썼는데 조선시대의 갓이 비슷한 역할을 해서 도올 선생님은 갓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로의 첫 모습과 마지막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자로라는 한 인간의 변화야말로 공자가 평생 추구했던 군자의 본질이고 자로의 삶의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자로의 모습은 향후 인류 역사에서 당당한 사회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로의 시체가 토막나서 소금에 절여졌다는 말을 들은 공자는 집에 있는 짠지독을 모두 엎어버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그 충격으로 인해 다음 해인 7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태산이 드디어 무너지도다. 대들보가 마침내 쓰러지도다. 철인이 소리 없이 쓰러지누나. 이 시가 공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절명시라고 합니다.